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질환, 바로 황달인데요. 그중에서도 신생아 황달은 10명 중 6명 이상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엔 위험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현호 선생님과 함께 신생아 황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또 신생아 10명 중 6명 이상에서 발생이 된다면 또 그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알 법도 한데 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신생아 황달은 어떤 질환인가요? 신생아 황달이란 이 질환은요, 대부분의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에서 그 몸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아니면 눈에 있는 공막이라고 하는 흰자 부위가 조금 노랗게 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신생아 황달을 저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대부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황달의 기간이 지속이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병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제가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신생아 황달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생리적인 신생아 황달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모유를 주는 산모가 모유를 주는 경우 모유 황달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모유 황달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가 필요 없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혈액형 불일치 그리고 감염에 의한 황달, 담도 폐쇄증에 의한 황달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아, 종류가 진짜 많았네요. 근데 또 임신 중이건 아니면 출산 후인 분들은 오늘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생아 황달에 대한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확인할게요. 신생아 황달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일단 아기의 피부가 노랗거나 눈 흰자위가 노랗다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그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한 경우는 흔하게 발생을 확인할 수가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전문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빌리루빈 수치가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의심이 된다면 황달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먹는 양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처지는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진료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빌리루빈 수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빌리루빈 수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빌리루빈 수치는 몸에서 형성이 되는 혈액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해된 이 어떤 잔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빌리루빈들이 몸 중에서 피부나 여러 군데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데 그게 양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노랗게 보이는 증상을 황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유 수유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황달 때문에 모유 수유를 포기한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근데 아기가 황달이면 모유 수유도 중단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황달은 당연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모유 수유는 신생아의 병적인 황달에는 크게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유 황달은 일반적으로 해롭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만약에 아기의 빌리루빈 수치가 좀 높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모유를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유를 끊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의 소견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경우에 황달 치료가 필요한가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황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꼭 치료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신생아 황달은 크게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빌리루빈 수치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황달이 지속되는 경우 혹은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생아 황달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마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신생아 황달이라면 만약에 내 아이가 신생아 황달이라면 치료 방법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선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아이들이 황달이 있게 되는 경우 주로 광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광선 치료는 특정 파장을 이용해서 빌리루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분해된 빌리루빈은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빌리루빈 수치는 이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치료할 때 많이 안 아픈가요? 네, 특별히 아프지는 않고요. 이제 광선을 쏘기 때문에 특정 파장으로 인해서 눈이 조금 아플 수는 있는데 눈에 이제 가림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통증이나 다른 문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니 다행이네요. 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32살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는 태어난 지 40일이 됐는데요. 황달이 생긴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황달 수치가 18, 16, 12.5로 내려가더니 모유를 끊었는데도 15로 다시 올라갔어요. 황달이 오래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너무 걱정이 되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황달이 생긴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질 않는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황달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특히 빌리루빈 수치가 계속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생아에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감염이 생긴다거나 담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다른 원인들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황달 수치가 12.5로 내려갔는데 15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수치가 1이라도 올라가면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는 게 좋을까요? 수치 자체로 이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올라가는 추세이거나 기준점이 되는 수치가 있는 경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기는 태어난 지 3주 됐는데요. 황달 수치가 20이 나와서 4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할 때 황달 수치는 8 정도였고요. 그런데 퇴원한 지 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기 얼굴이 노랗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황달이 있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요. 황달이 다시 재발한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황달이 진짜 재발한 거라면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퇴원 후에도 아기의 피부가 노란 경우 이 황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부에 있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고 따라서 아이가 일반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컨디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기의 컨디션을 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다르면 황달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 황달이 혈액과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X. 저는 혈액형이랑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신생아 황달이잖아요. 근데 화면 속에 그 아기도 정말 눈에 띄고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X인데요. 일단 산모와 태아가 혈액형이 다르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산모 입장에서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그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불일치하는 경우 특정 혈액형이 따라서 산모에 있는 항체가 태아에 있는 혈액으로 이제 전달이 되면서 적혈구를 파괴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황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미숙아에서 신생아 황달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럼 시민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주셨는지 한 번 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O. 미숙아이니까 황달이 발생하는 것이 같이 올 것 같은데요. X. 미숙아라서 신생아 황달이 더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가 어려웠는데도 답변을 정말 잘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황달이라는 게 그 신체 기관이나 성장이 덜 되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숙아니까 더 잘 발생할 것 같은데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빌리루빈은 그 간에서 분해가 되어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 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신생아 그 중에서도 미숙아는 더 많이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신생아 황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신생아 황달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신생아 황달이 오래 지속되거나 아니면 심해지는 경우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아과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김현호 선생님과 함께 신생아 황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